퇴사하고 싶으세요? 근데 퇴사 후에 대안이 없나요? 잘 오셨습니다. 어디서도 듣지 못한 현실적인 이야기 해드릴게요. 제가 세상을 바꿀 수는 없겠지만 한 사람 인생 정도는 바꿀지도 모릅니다. 그게 바로 당신일지 모릅니다. 제 소개부터 드릴게요. 저는 현대글로비스라는 회사를 다녔어요. 2013년에 입사를 해서 9년 6개월을 다니다가 퇴사했어요. 이건 입사 당시 받았던 사원증입니다. 세월의 흔적이 보이네요. 이건 퇴사할 때 제출했던 서류입니다. 저한테는 출퇴근하는 9년 6개월이 생지옥이었습니다. 일이 재미도 없었고 잘하는 것도 아니었고 보상도 만족스럽지 않았어요. 제가 얼마나 회사 다니기 고통스러워했는지는 위 영상 보시면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퇴사를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퇴사하고 지금 도대체 뭐 먹고 살고 있을까요? 저는 이 채널 말고도 수익화된 유튜브 채널을 5개 가지고 있습니다. 채널별 누적 수익입니다. 나중에 기회 되면 채널도 공개하겠습니다. 이건 구글한테 받은 달러 입금 내역입니다. 가장 많이 받았을 때는 한 달에 1,300만 원도 찍어봤습니다. 메인은 쇼핑몰하고 있어요. 저를 퇴사하게 만들어준 것도 쇼핑몰입니다. 수익이 월급의 5배가 안정적으로 나오면서 퇴사를 했습니다. 이건 쿠팡, 네이버 등 매출 내역입니다. 회사 다니면서 발생했던 매출이에요. 그리고 지식 창업으로도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저희 지식을 알려드리는 일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외에도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를 하고 있지만 저희 메인 수익처는 방금 말씀드린 쇼핑몰, 유튜브, 지식 창업입니다. 근데 이런 생각 드세요? 야, 너는 특별한 케이스가 된 거고 난 안 될 거야 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여러분 상황과는 동떨어진 다른 세상 남 이야기 같으신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불과 몇 년 전 제 모습보다 여러분의 현재 모습이 더 나으실 거예요. 확신합니다. 저는 주말이 되면 방 안에 처박혀서 아무것도 안 하고 벽에 붙어있는 시계 초침만 바라봤었습니다. 그래야 주말이 천천히 가니까요. 시간이 빨리 갈까봐 재밌는 것도 안 봤어요. 그랬다가 주말이 훅 가버리니까요. 시계 초침을 보면서 1초 1초 흐르는 것을 온몸으로 느꼈어요. 월요일이 오는 게 죽도록 싫었거든요. 여러분 최소한 이 정도는 아니죠. 지금부터 직장인인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뜬구름잡는 헛소리 안 하고 구체적인 방법론을 알려드릴 거예요. 영상 끝으로 갈수록 진짜 개사기급 이야기 드릴게요. 이 영상도 끝까지 못 볼 의지력이면 앞으로 퇴사라는 단어는 꺼내지 마세요. 그만큼 중요한 말씀 드릴게요. 40대 넘어가면 슬슬 회사에서 잘릴지 모른다는 생각을 합니다. 인생이 절반이나 남은 시점이에요. 분명 마음속 깊이 불안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뭔가는 해야 한다는 건 직감하고 있어요. 변화 없이 이대로 쭉 가다가 된다는 걸 알아요. 근데 뭘 새로 하는 건 귀찮습니다. 오늘 당장 먹고 사는 데는 문제 없으니 일단 그냥 넘깁니다. 하루하루 그렇게 흘러가요. 수명이 짧았을 때는 괜찮았어요. 퇴직 후에 그동안 모은 돈으로 죽을 때까지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100살까지 산대요. 50에 회사 나와서 뭐 할까요? 지금부터 무언가 준비해야 합니다. 그냥 주식이나 해볼까가 아니라 진짜 치열하게 해야 합니다. 절대 무턱대고 퇴사를 하면 안 됩니다. 무작정 퇴사하면 멘탈 다 털리고 인생 꼬입니다. 여러분은 소중한 월급이 따박따박 나오잖아요. 얼마나 소중한가요? 그 월급을 보험 삼아서 다른 일에 도전해볼 수 있잖아요. 리스크 없이 해볼 수 있는 것들 많습니다. 오늘 다 알려드릴게요. 회사는 절대로 여러분 인생 책임지지 않습니다. 물러가고 있는 팀장이나 임원도 지금 무슨 생각하는지 아세요? 회사 잘리면 뭐 해먹고 살지 지금 걱정하고 있어요. 누가 누굴 책임집니까? 승진해도 쥐꼬리만큼 오르는 월급에 현혹되지 마세요. 물론 저희 메시지가 모든 사람에게 정답은 아닙니다. 만약에 회사 다니는 게 너무 만족스럽고 미래에 대한 걱정이 없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는 그런 분들 생각을 진심으로 존중합니다. 회사에서 느끼는 성취감 같은 걸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옳고 그른 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생각이 다른 거예요. 저는 회사 생활에 만족을 못했고 퇴직 후에 미래가 불투명했어요. 그래서 회사는 답이 아니라고 생각했고요. 최소한 저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는 저희 메시지가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 여쭤볼게요. 제가 지금 카메라 앞에서 유튜브 찍고 있으니까 쟤는 엄청 활발하고 관종인가 보다 뭐 이런 생각 드시나요? 저는 완전히 반대의 사람입니다. 누구 앞에 나서고 이런 거 극혐인 사람이에요. 초중고 12년 동안 단 한 번도 손들고 발표해본 적 없는 사람이고요. 지목 당할까봐 가슴이 콩닥콩닥 하던 사람이에요. 그럼 유튜브 어떻게 하냐고요? 그냥 하는 거예요. 원래 나대는 걸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는 거예요. 유튜브를 하면 수익화 측면에서 도움이 되니까요. 쇼핑몰 수익이 많은데 그것만 하면 되지 않냐고요? 근데 쇼핑몰 수익이 영원할까요? 영원한 게 어딨어요? 언젠가 망하겠죠. LG 같은 대기업도 휴대폰 사업 망했는데 제가 뭐가 잘났다고 영원히 안 망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계속 시도해보는 거예요. 유튜브 하는데 돈 하나도 안 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안 될 거라는 생각하지 말고 사람들이 기회라고 말하는 거 다 해보시라는 거예요. 요즘 하는 것들은 죄다 돈 안 듭니다. 그냥 곰곰이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세요. 언제든지 항상 하지 말아야 할 매우 논리적인 이유들이 생각날 거예요. 그런 거 갖다 집어치우고 그냥 해보세요. 이럴 게 없잖아요. 예전이랑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자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스크 최소화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만약에 여러분 집 근처에 있는 상가가 공실이라고 해볼게요. 월세가 200만 원짜리인데 여러분한테 그냥 공짜로 준다고 해볼게요. 월세 200 안 내도 되는 거예요. 그거 상가 안 하실 분 계세요? 어차피 공짜인데 뭐라도 해보지 않겠어요? 아마 대부분 하실 거예요. 근데 온라인상의 상점은 공짜인데 왜 안 하는 거예요? 쇼핑몰은 공짜인데다가 오프라인 매장보다 훨씬 가능성도 많은데요. 온라인이니까 지역적 한계도 없어요. 상방이 닫혀있지 않아요. 그런데도 안 합니다. 혹시 해보더라도 그냥 상품 몇 개 띄고 올려보고 안 팔리네? 이러고 접습니다. 그래놓고 이거 레드오션이네? 이러고 앉았습니다. 레드오션이라서 못한다는 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아니 그럼 블루오션이라는 게 존재는 하나요? 한국 사람들이 블루오션을 가만히 놔둘까요? 상으로 한번 뜨니까 미친듯이 생기죠. 근데 중요한 말씀 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오히려 레드오션이라는 건 시장성이 있는 거라서 기회가 있습니다. 고객의 니즈가 큰 시장이라는 거죠. 시장이 이렇게 많이 큰데 이 시장을 다 먹는다는 건 불가능에 가까울 겁니다. 근데 이 큰 시장에서 여러분은 점 찍은 정도만 먹어도 됩니다. 이 작은 점이 월급보다는 클 거예요. 큰 시장에서 점 찍은 정도만 먹는 건 그렇게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유튜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유튜브 키면 김종국, 유재석 이런 분들 나오니까 유튜브는 레드오션이고 내가 감히 들어갈 자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심각한 착각이에요. 그런 유명인들은 절대 할 수 없는 분야의 채널 주제들이 수두룩 빽빽합니다. 그런 유명인이 이 채널처럼 퇴사 이야기는 하지 않을 겁니다. 아니 못하겠죠. 그런 연예인 채널은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벌었다가는 채널 바로 접을 겁니다. PD도 월급 줘야 되고 스태프들도 월급 줘야 되는데 100만 원 벌면 적자겠죠. 근데 우리는 어떤가요? 유튜브로 100만 원 부수익 벌면 너무 좋지 않을까요? 애초에 유명인들과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경쟁 상대도 아닐 뿐더러 그런 사람들은 유튜브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시장들은 쳐다도 안 봅니다. 돈이 안 되기 때문이죠. 유튜브는 여러분의 시청 기록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좋아하는 부류의 영상만 주구장창 띄워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에는 특정 부류의 채널들만 있는 줄 알 거예요. 여러분은 관심 없어서 모르지만 유튜브에는 엄청 많은 주제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런 걸 보는 사람이 있어?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연예인이나 대기업들은 먹을 게 없어서 쳐다도 보지 않는 작은 시장들이 유튜브에 많다는 겁니다. 물론 한 가지 걱정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은 직장인이라 얼굴 노출이 꺼려질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유튜브 시작할 때 똑같은 생각이었고요. 하지만 이 또한 핑계입니다. 왜냐면 얼굴 노출 없이 유튜브 하는 방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 역시 수익화한 채널들에 제 얼굴이 나오지 않습니다. 얼굴 노출 없이 유튜브 하는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있는데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쓴 전자책이고요. 얼굴 노출 없이 수익화할 수 있는 여러 주제들을 설명했습니다. 거의 다 제가 해본 주제들입니다. 저는 시도한 유튜브 채널만 10개가 넘습니다. 무료 전자책 관련해서는 고정 댓글 참고해주세요. 저는 쇼핑몰과 유튜브 지식 창업으로 수익을 내고 있지만 당연히 이것만 정답은 아닙니다. 정답은 블로그가 될 수 있고 인스타가 될 수 있고 스레드가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가 될 수 있고 주식 투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부동산 투자해보겠다고 대충 체감만 보고 열심히 공부했다고 위안 삼으라는 게 아닙니다. 뭘 하기로 했으면 진짜 치열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진짜 열정 있는 극
극소수입니다. 분명히 대다수는 이 영상 끄고 배 까고 뒹굴면서 자극적인 쇼츠나 보고 있을 거예요. 회사 욕할 시간은 있지만 그 상황을 바꾸고자 하는데 시간을 쓰고 싶지 않은 거죠. 지금까지 집중해주신 여러분들을 위해 이제부터 가장 중요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퇴사할 수 있었던 방법을 한 가지만 말하라고 하면 이 이야기 드릴 거예요. 핵심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방안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한테 테슬라를 맞서는 전기차 업체를 만들라고 하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에 맞서는 반도체 회사를 세우라고 하면 불가능할 수 있어요. 하지만 월급 정도의 수익을 월급 외에서 창출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이미 성과를 낸 사람들이 어떻게 성공했는지 확인하고 그대로 행동하면 됩니다. 하지만 99%의 사람들은 절대 행동 안 합니다. 사람들은 동기부여를 잠깐 받더라도 절대로 실행하지 않아요. 제가 진짜 많은 사람들을 봤지만 행동하는 사람들은 진짜 극소수예요. 반대로 말하면 행동만 하면 대다수를 제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제가 경험을 통해 뼛속까지 느끼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다들 안 하니까. 그럼 저는 엄청난 미친 실행력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 역시 뭐 새로 하는 거 진짜 귀찮아요. 저는 세상에 의지력이 강한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전부 나태하고 의지 박약이라고 생각해요. 의지력이 강해 보이는 사람은 환경 설정을 잘할 뿐입니다. 환경 설정, 이게 전부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무조건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부동산 경매로 돈을 벌겠다고 해보겠습니다. 저 같으면 무조건 경매 스터디 들어갑니다. 제 주위 사람들을 경매에 미친놈들로 도배시킬 겁니다. 경매 스터디에 가면 부동산에 미친놈들 수두룩 빽빽합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경매 잘하는 사람이 대통령이고 왕이에요. 퇴근하고도 지방에 임장하러 가는 게 일상입니다. 감기 몸살이 나도 경매 생각만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 눈에는 그 사람들이 미친놈들로 보이죠? 근데 그 사람들한테는 그게 정상입니다. 내가 부동산 경매로 성공하고 싶다면 내 인생을 그런 환경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여러분, 의지를 믿으면 안 돼요. 의지는 쓰레기입니다. 인간은 절대로 의지력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의도적인 환경 설정을 하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하게 됩니다. 내 주변 모두가 미친듯이 경매 공부하는데 내가 안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직장인들은 굉장히 불리한 게 맞아요. 저는 직장인들을 비하할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저도 9년 넘게 직장인이었고 가장 친한 친구들도 죄다 직장인이에요. 저희 아버지도 평생 월급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직장인들은 대부분 비슷한 생각을 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대부분은 월급에 무언가를 할 수 있을 거라는 적극적인 생각을 하지 않아요. 회사 다닐 때 보면 진짜 똑똑한 친구들이 많거든요. 제가 월급 외 수익 방법에 대해서 넌지시 얘기해도 그건 본인한테 해당되지 않는 얘기라고 못 박아버립니다. 제가 하는 일을 그대로 그들이 한다면 저보다 훨씬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도 쳐다도 안 봅니다. 그들에게 월급 말고 다른 세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직장인 환경에서 나 혼자 다르게 살아간다는 건 너무 힘든 일이에요. 환경 설정 자체가 안 되어 있는데 내 의지만 가지고는 도저히 꾸준히 다른 걸 해볼 수 없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같이 있는 사람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나 혼자 다르면 내가 틀린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월급 외 수익을 내겠다고 방향을 확실히 정했다면 그들의 말을 귓등으로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물론 그들이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사는 게 정답일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만약에 회사 생활이 죽도록 싫고 변화를 일으키고 싶은 분들에게 해당하는 이야기예요. 회사 밖에는 전혀 다른 세상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직장인들과 사업가들을 비교해보면 이게 같은 한국인이 맞나 싶을 때가 많습니다. 아예 생각하는 DNA가 다릅니다. 저도 회사 다닐 때는 회사 밖에 이런 사람들이 존재하는지 전혀 몰랐어요. 제 주변에 전부 직장인 마인드 가진 사람밖에 없었으니까요. 도대체 뭐가 어떻게 다르냐고요? 여러분, 유튜브 모임 한번 나가보세요. 쇼핑몰 모임 한번 나가보세요. 창업 모임 한번 나가보세요. 직장인이라는 울타리가 얼마나 좁아터진 세상이었나 싶으실 겁니다. 나이는 비슷한데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게 맞나 싶을 거예요. 오해하실까봐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회사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월급이라는 든든한 지원군을 옆에 두고서 다른 것도 간절하게 시도해보라는 겁니다. 환경은 변화하지 않은 채 의지만 불태우는 건 쓸데없는 짓이에요. 잠깐 동기부여돼서 씹어먹을 것 같은 열정이 생기더라도 하루 자면 싹 다 없어지는 거 이제 우리 알잖아요. 여러분의 실행을 지속시킬 수 있도록 환경 설정을 해야 합니다. 생각만 많으면 절대 아무것도 못합니다. 무조건 당장 한 발자국을 떼야 합니다. 가만히 제자리에 앉아서 머릿속으로만 계획 짜고 이것저것 따지면 절대로 한 발자국 못 뗍니다. 아무리 여러분의 계획이 완벽하더라도 세상의 판단은 다를 수 있어요. 일단 한 발자국을 떼면 비로소 다음 길이 보입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제가 이타적인 사람이라서 응원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 되고 저에게 좋은 영향을 받는 분들이 많아질수록 저에게도 득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에게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직장인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당장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을 풀어보겠습니다.